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고1 공통국어 2 천재 김종철 교과서의 청중을 고려하여 발표하기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은 어쨌든 이 청중을 고려하여 발표하는 이 과정 자체가 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학생들의 학습활동 그 예시로서 같이 보는 것보다는 일단 내용을 같이 좀 정리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발표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봐야겠죠. 일단 발표 과정은 발표 전 과정으로 일단 먼저 좀 나눠서 볼게요. 발표 전에 뭘 해야 되냐? 청중의 특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소단원의 제목도 청중을 고려하여 발표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중을 분석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글을 쓰는 과정 혹시 옛날에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쓰기 맥락이라고 해서 글을 쓰는 걸 계획하는 단계에서 그 분석해야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주제, 목적, 독자였죠. 그래서 그때도 예상 독자를 분석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발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발표를 들을 이 청중의 특성을 분석하는 게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발표 전에 계속 발표 내용을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조직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내용을 이제 청중의 특성을 분석한 걸 바탕으로 어떤 내용을 발표할 것인지 하고, 그리고 이게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발표할 것인지를 조직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다음으로 발표 중입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다양한 발표 전략을 활용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발표 시간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한 내용이 뭐 예를 들면 10만큼 있었어요. 근데 발표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서 나는 아직 7까지밖에 발표를 못했는데 이제 막 슬슬 끝나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요도에 따라서 어떤 내용들은 좀 생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발표의 그 시간을 조절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발표 전략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발표 전략을 활용해서 발표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은 매체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겠죠. 이 매체 자료라고 하는 것은 뭐 도표, 그림, 사진, 아니면 영상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좀 더 설득력 있고, 그리고 이 청중이 훨씬 이해하기 쉬운 그런 흥미를 또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발표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그 언어적 표현과 준언어적 표현 그리고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실지요? 자, 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진짜 말로써, 이 언어로서 표현되는 것들을 우리가 언어적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황에 맞는 언어 표현을 잘 활용을 하고요. 이제 그 청중들에게 질문을 한다거나 하는 식의 방식 쓸 수 있고, 또는 이 발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준언어적 표현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준언어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목소리의 크기, 목소리라고 쓸게요. 목소리 크기, 억양, 빠르기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상황에 맞게 잘 쓰는 전략을 또 활용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언어가 아닌 표현입니다. 그래서 표정, 손짓, 시선, 몸동작 이런 것들을 이것도 역시 상황에 맞게 잘 활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발표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발표를 마치면 발표 후에는 뭘 해야 되느냐? 청중과 질의응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발표 중에 시간도 우리가 조절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질의응답까지 해야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해질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청중의 특성 도대체 뭘 분석해야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분석해야 되는지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청중의 관심사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내가 발표하려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특별히 좋아하거나 좀 관심이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 겁니다. 또한 주제에 대한 태도, 이 발표 주제에 대해서 청중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해 봐야 되고요. 세 번째, 배경지식. 발표 주제에 관해 배경지식을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는지. 다음에 지적 수준이라고 할게요. 지식 수준이라고 할까요? 지적 수준이라고 할게요. 발표 내용을 내가 말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뭔가 선택하고자 했던 것이 청중의 관심사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면 이 발표가 청중들의 마음에 닿을 수가 없겠죠. 그런 것들 고려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배경지식, 예를 들어서 내가 청중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어떤 A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 청중들이 이미 알고 있다면 굳이 그 개념 설명을 해줄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청중들이 그 개념을 잘 모른다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필요성이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배경지식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지적 수준. 내가 이 발표를 하면서 써야 하는 어떤 표현들이 있을 텐데요. 만약에 너무 어려운 표현, 너무 어려운 개념 또는 너무 어려운 설명 같은 게 있다면 특정 청자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그래서 발표를 실제로 이제 조직을 해야 되잖아요. 발표 내용을 그 발표 단계별로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어요. 자, 발표 단계 이제 도입부, 그리고 전개부, 그리고 정리부로 나눈다고 했을 때 이 도입부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느냐, 화제와 발표 목적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고요. 전체 내용을 개관하는 그런 것들이 이 도입부에 들어가게 되겠죠. 다음으로 전개부입니다. 발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정리부에서는 결론 및 제언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발표 단계별로 이런 내용을 채워주면 된다라는 점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도 보시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발표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청중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 반 친구들은 잠을 깨는데 도움을 주는 에너지 음료를 정말 많이 마시고 좋아하네, 이런 식으로 지금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문제로 같이 나오면서 그 문제에 엮어서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보았던 발표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나 개념, 우리가 해야 하는 거 또는 발표 중에 다양한 전략, 이런 게 여기 나와 있는 거랑 엮어서 출제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이 이렇게 높임말 사용하는 거, 그리고 매체 자료 이렇게 활용하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여기 청중의 응답을 확인해서 대답하는 거, 자, 더 세게 발음해야지, 이런 식으로 준어어적 표현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 우리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2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같이 문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발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볼게요. 발표 전 청중의 주제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 파악한다. 자, 이 발표 전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중의 관심사, 배경지식, 주제에 대한 태도, 그리고 지적 수준 이런 거 파악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번은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발표 전 발표 내용을 수집하고 선정할 때 인터넷 자료는 활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표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적절한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영상, 책, 인터넷 기사, 전문기관의 자료 등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우리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인터넷의 경우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겠죠. 자, 그래서 2번이 일단 답이 되겠네요. 나머지 건 간단하게만 볼게요. 발표 중에는 발표 시간을 고려하여 발표 내용 중 일부 생략해도 되죠. 시간 줄여서 질의응답 시간 확보해야 되니까요. 다음 발표 중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다음 발표 후 청중과 질의응답할 때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기 어려움을 인정하고 답을 찾을 방법을 청중에게 알려주면 너무 좋겠죠. 자, 이렇게 우리 같이 문제 풀어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